자, 오늘부터 이제 수열인데 수열의 뜻, 뭐가 수열이냐? 수열은 말 그대로 숫자의 나열은 수열입니다. 숫자 그냥 나열하면 수열이에요. 근데 고딩에게는 이 말이 조금은 달라져요. 숫자의 규칙적인 나열입니다. 어쨌든 규칙은 있다. 규칙은 있을 거다. 알겠습니까? 규칙은 있을 거다. 여기서 더 이제 주로 다루는 수열 얘기하면 우리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주로 다룰 거다. 주로 다룰 거다. 알겠습니까? 주로 다룰 거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 뭔지부터 봐야겠지. 등차 수열은 뭐냐? 수열이니까 숫자를 나열한 거야. 근데 차이가 일정하게, 균등하게. 그게 등차 수열이에요. 알겠죠? 등차 수열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왜 이렇게 돼? 이런 거죠. 차이 일정합니까? 몇이에요? 차이가 몇 나요? 잠깐만. 가만 있어봐. 4. 어이씨, 잘못 썼네. 차이 일정합니까? 차이 몇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얘도 차이는 일정합니까? 얼마? 20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20. 알겠습니까? 20씩 작아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차이가 일정한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수열인데 뭐가? 비율이 일정한 거야. 비가 일정한 거야. 비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얘는 차이, 얘는 비율, 또 비 또는 비율. 알겠습니까? 가 일정의 등비 수열이에요. 얘도 예를 들어보면 뭐예요? 곱하기 2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비율이 2면 얘와 얘의 비율도 2죠. 그러니까 2분의 4는 2고 4분의 8도 2고 8분의 16도 2죠. 얘도 됩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얘는 곱하기, 무언가를 곱했어요. 그럼 뒤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수가. 얘는 더하거나 뺀 거예요. 알겠습니까? 곱하기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는 거고, 더하기는 사실 이런 거예요. 더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열에 뭘 붙여줘야 돼?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그치? 아니 맨날 마삼, 1, 5, 9, 13, 17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수열의 이름을 붙여줄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AN 집합기호를 써요. 알겠습니까? AN. 얘의 이름은 BN이야, 붙이기 나름이에요. 얘의 이름은 CN이야, 다 수열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수열 이름은 이런 식이야. 이렇게 이름을 내가 부여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집합규를 쓴 이유가 얘들이 마치 각 이 집합의 원소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까? 원소의 개념인 거죠. 무한 집합이에요. 왜 그러면 이거 계속 될 수 있고 얘도 계속 될 수 있고 얘도 계속 얘도 계속. 그쵸?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지만 얘는 순서라는 게 있죠. 집합과 다르다 보면 순서가 있죠.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있는 아이, 두 번째 있는 아이, 세 번째 있는 아이, 네 번째 있는 아이, 다섯 번째 있는 아이, 여섯 번째 있는 아이. 그래서 얘를 읽어줄 때 이 수열을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그 AN이라는 수열에 첫째 항이라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 항이라고 불러준다. 이 각각을 항. 알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n번째 항, 일반항이라고 확률에서 배웠죠. 일반항. 이항 정리할 때 일반항 이런 거 배웠잖아요. 얘가 궁금해야 돼요. 그쵸?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알아봅시다.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놓고 따질게요. 맨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었어. A2는 마이너스 3에다가 4를 더한 거야. 맞지? 그래서 1이 나온 거고 A3는 마이너스 3에다가 4를 더하고 또 4를 더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 4 더하고 또 여기다 4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4를 두 번 더했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A4는 마이너스 3에다가 4를 몇 번 더하겠어요? 3번 더하겠죠. 이렇게 규칙대로 가다 보면 AN도 나오겠죠. 맞아요? 틀려요? 마이너스 3에 4를 과연 몇 번 더할까요? 4를 몇 번 더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왜? 2일 때 1번, 3일 때 2번, 4일 때 3번이니까 하나씩 줄어들죠. 왜? 그럼 여기다 안 더했으니까. 잘했어. 맞지? n-1개.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나? 바꿔 쓸 수 있나?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용어가 나오니까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해서 A1이라고 그러고 얘를 공차라고 한다. 공차. 알겠습니까? 공통된 차이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공통된 차이. 이해 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A인이 되는 거죠. 이게 수열의 무슨 항? 일반항이라고 한다. 수열이 일반항. 오케이? 아시겠어요? 공차.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알아봐야 되는 거. 자,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런 게 약하지. 이거 등차수열이에요. 얘가 뭡니까? 공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n이 1이라고 생각하면 A2 빼기 A1이죠. n이 2라고 생각하면 A3 빼기 A2 맞아요? n이 3이면 A4 빼기 A3이죠. 그럼 항상 얘에서 얘 뺀 거죠. 뒤에서 앞에 뺀 거고 뒤에서 앞에 뺀 거죠. 근데 걔가 뭐해? D래. 일정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얼마다 이런 얘기니까 걔가 공차일 수밖에 없죠. 요 차이니까. 이해 갔어? 공차는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왜 그러면 커질 수도 있고 얘 보면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알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를 바라보는 해석이 뭐냐면 아유씨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다. 그냥 수열이 아니라 등차 수열이 일반항.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이 일반항은 n에 대한 일참수다. 이해갑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마치 x지 얘가 y인 거야. 그럼 y는 4x-7이죠. 근데 일참수와 완전 똑같느냐? 조금은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 n이라는 게 여기서 n이라는 게 자연수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만 있는 거죠. 왜?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 이렇게 있는 거니까 3.5항 이런 건 없어요. 루트 2항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지냐? n축이고요. 결과값이 an이 되고요. 첫 번째 얘는 얘와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1이죠. a1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한 직선의 형태 중 뭐예요? 점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좀 그림이 좀 잘못됐죠.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씨 너무 심한데. 이 직선 위에 마치 모은 거예요. 점이죠, 점. 이해가요? 이 직선이 아니라 이런 점이죠, 이런 점. 이런 점들인 거죠, 이런 점들. 그쵸? 이해가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뭐라고? 점들이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이런 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절대값이 나오고 0보다 작아지는 부분에서 해석할 때 좀 얘기를 할게요. 더해서. 알겠습니까? 이해 갔죠? 맞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항이 뭔지 개념 알아야죠. 항. 얘들이 항이야. 그 다음에 공차. 얘들의 차이. 공차. 그쵸?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지. 맞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차 중항. 등차 중항. 얘도 항이야. 알겠습니까?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 그럼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 B, C, E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반드시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자 봅시다. A, B, C가 연속한 세 항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9를 2로 나누면 5가 나오는데 얘가 뭐랑 같다?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이거죠. 연속한 세 개도 등차수열 이루는 거 맞죠? 근데요.
그 다음 얘도 등차수열 이루는 거 맞을까요? 이 세 개만 고르면 네모 칸칭 세 개만 고르면 얘도 등차수열이죠. 몇 커졌어요? 몇 커졌어요? 10이 커졌어요. 몇 커졌어요? 10이 커졌죠. 등차수열 이루는 거 맞죠? 마3, 9, 21도 등차수열이죠. 자 해볼게요. 이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면 성립합니까? 성립해요? 성립해요? 맞죠?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란 말은 가운데 일을 기준으로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졌다는 말일 수도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다 됩니다. 어떤 수열이든 걔가 등차 수열이면 알겠어요? 오케이? 됐나? 여기까지 이론 정리하고요. 자, 이게 녹화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문제 푸는 시간을 다 자르겠습니다. 민식 친구는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개념을 동영상을 멈추시고 개념원리 익히기를 푸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이어나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 체크 푸는 부분은 딱히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 듣고 확인 체크 풀고 그런 식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본 수업 때는 그냥 한꺼번에 쭉 다 나갈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갑니다. 다 지운다. 조금 요령이 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1. 첫째 항이 A1이 마이너스 11이고 A4, 제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A4항이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죠. 얘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얘를 어떻게 구합니까? 제일 첫 번째 풀이 1. 정석적인 풀이. 무조건 일반항을 구해서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A1은 마이너스 11이고요. A4는 A1 더하기 몇 D? A4는 A1에다 몇 D? 3D. 그치? 한번 빼고 곱해줘야 되니까 3D. 걔가 마이너스 2야. 자,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1이야. D는 3. 맞아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풀이 2. 여기 봐봐. 얘가 4항이고 얘가 1항이죠. 몇 항 차이 난다? 3항 차이 나는 거 맞죠? 맞아요? 3항 차이니까 D를 몇 번 곱했다는 얘기예요? 3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3항 차이는 D, D, D 이렇게 되죠. 무조건. 어디 갔니? 여기서 지웠나요? 얘랑 얘가 3항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여기서 D, 여기서 D, 여기서 D니까 3항 차이면 3D죠. 무조건. 3D가 얼마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얼마야? 9야. D는 얼마야?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항상 뒤쪽에서 앞쪽을 빼줍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2번 공차가 마3이고 제5항이 마6이야. 그쵸? 등차 수열의 첫째 항 구하래. 얘는 이렇게 하면 되지. 풀이 1. A5는 A1 더하기 4D입니다. 맞죠? 근데 걔가 마6입니다.
근데 얘가 마3이니까 A1 더하기 마이너스 12가 마6이란 얘기고 A1은 6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근데 A1하고 A5는 몇 항 차이? 4항 차이. 맞아요? 그럼 4D에 4D가 마이너스 10이 맞아요? 왜? D가 마3이니까. 맞죠? 그럼 얘로부터 쭉 뭐예요? 공차가 마이너스란 말은 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A2, A3, A4, A5 갈수록 숫자는 커진다 작아진다? 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등차가 마이너스면 작아지고, 공차가 마이너스면 작아지고, 공차가 마이너스면 작아지고, 공차가 플러스면 뭐예요? 커지는 거죠. 공차가 그런 의미예요. 항이 커지고 값은 뭐죠?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A1이 클까요? A5가 클까요? A5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얘가 커요. 음수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4D가 마이너스 10인데 얘로부터 마이너스 12가 커지냐 작아지냐죠. 더해야 되냐 빼야 되냐는 거잖아. 얘가 지금 A5고 얘가 A1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래.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10이 차이 나는 게 커져서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8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얘가 근데 마3이라는 건 작아져야 된다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얘가 더 뭐 해야 돼? 커져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 해야 돼? 6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갔어? 그렇게 생각해야지. 오케이? 알겠어? 자, 두 번째. 보시고요. 등차 수열 AN에서 A5는 4A3이고 A2 더하기 A4는 6이다. A7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정석적인 풀이로 갈게요. 첫째 항 A1을 A라고 합시다. 첫 번째 항이 A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A예요. 공차는 뭐예요? D라고 둡시다. 그러면 요 식이 A1 플러스 4, 아니 A 더하기 4D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A 플러스 4D 맞아요? 그게 4 곱하기 A 더하기 몇 D? 2D. 2D. 자 그러면 A 더하기 4D 4A 더하기 8D 맞지? 요렇게 옮겨 저렇게 옮겨볼까? 그럼 마이너스 3A는 4D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푸나? 얘는 그래서 3A 더하기 4D는 0. 지금 이렇게 풀고 그쵸? 요 식에서 이게 끌어 나오는 거고 이렇게 A 더하기 D죠. 얘는 A 더하기 몇 D? 그게 6. 그럼 2A 더하기 4D가 6이죠. 맞죠? 그러면 얘하고 얘 연립해서 풀면 되겠네. 더한다 뺀다? 뺀다. 그럼 A는 얼마다? 마 6이다. 얘에서 얘 빼면 4D 사라지고 그 다음에 D는 뭐다?
얘가 마 6이면 여기 마 12, 마 19, 12, 18 나눠지도 않네. 2분의 9야. 맞아요? 값이 좀 거시기하네. 그쵸? 2분의 9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A7 푼 거죠. A6 더하기 6D죠. 그럼 마 6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9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네, 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푸는 건 정말 뭐랄까 이 친구가 아무런 응용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응용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계속 이렇게만 푸는 느낌이야. 자, 생각해보자. 풀이 2 여태까지 배웠던 거. 야, A2하고 A4를 더해서 2로 나누면 6을 2로 나눈 게 될 텐데 얘가 뭐랑 같은 걸까? 그렇지, A3이야. 그럼 A3이라는 건 결국 얼마야? 3인 거지. A3 3이야. 그치? 얘가 얼마야? 얘가 3이야. 그러니까 A5는 얼마야? 12야. 맞지? A5는 10이야. 자, 봐. 근데 A3은 3이고 A5는 10이고 A7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얘하고 얘가 간격이 뭐해? 일정해. 일정한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럼 얘들도 등차 상황이라니까? 이런 녀석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니까? 얘가 몇 커졌어? 9 커졌어? 그럼 얘도 여기서 9 커질 거야. 그럼 얼마야? 이게 편하냐? 이게 편하냐? 얘가 편해. 생각이 이거 가르치면 여기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답답해질 거야. 그리고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이번 기말고사에 일부 학생들이 시간이 모질란다고 얘기할 거예요. 시간이 없었어요.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건 다 뭐냐면 이런 문제도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막 뭔가 지금 자기가 이제 큰 틀에서 잠깐만 뭔가 될 것 같은데 3, 5, 7 이렇게 가야 돼요. 보는 순간. 알겠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경험치를 많이 먹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차이가 있죠? 이렇게 푸는 거랑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얘는 간격이 일정해야지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냥 막 대놓고 3, 5, 6 안 돼. 3, 5, 6 안 돼. 알겠어? 오케이? 됐죠? 나 넘어가도 돼? 한 번에 쭉 갈 겁니다. 민세바리 씨,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민세 씨, 한 번에 쭉 갑니다. 본수 앞에서. 너가 중간중간 멈추면서 확인하시고 풀고 확인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은 했는데 7, 8에 하면 다 보이는 걸 텐데 안 보이면 이렇게 키우고 배속도 네가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뭐 보는 거까지 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주도는 재미있나? 부럽습니다. 자, 3번. 하하하하하. 32랑이 얼마예요? 네. 45항이 127이래요. 그쵸? 야, 이러면 요렇게 풀면 힘들어. 풀어볼까? 어떻게 푸냐면 봐봐. 근데 여기서 이제 쭉 풀라고 했어. 이렇게 주어지면 무조건 일반항 찾는 걸로 가긴 해야 되거든. 정석적인 풀이가 뭐냐면 일반항을 찾으려고 해야 돼. 일반항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석적인 풀이가 뭐냐면 일반항을 찾자야. 일반항을 찾자. 일반항을 찾기랑 같은 말이 뭐냐면 공차와 첫 번째 항을 구한다야. 어떻게?
how to 연립방 정식. 이게 연립방 정식인지는 알죠? 미수가 두 개인 연립방 정식. x 대신에 a 쓴 거고 y 대신에 d 쓴 거니까. 오케이?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풀어볼까요? A31은 A 더하기 A1이라고 할까요? A1 더하기 30D죠. 그게 85입니다. A45란 말은 A1 더하기 44D는 127이에요. 다행히 얘에서 얘 빼면 14D가 나오고요. 뺐으니까 2고요, 4죠. D는 얼마 나옵니까? 3 나와요. 맞죠? D3 나오고요. D3을 여기다 넣으면 90이니까 A1은 뭐예요? 마이너스 5예요. 이게 1번 풀이거든요. 이게 1번의 풀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서 내가 쉽게 A1과 D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D를 이렇게 찾으면 돼요. 몇 차이 난다고? 14항 차이 나는 거 맞아요? 빼면 돼요. 얼마 나와요? 42 나오죠? 그쵸? 그게 6이에요. 14항 차이 나니까 14D일 거 아니에요. 14항 차이니까 14D잖아. 그게 70이에요. 아니 42, 여기 70이 없었어. 42. D는 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A31이 80, 아니 31 맞죠? 31이 85래요. A1이 있을 거 아니야. A1이 얼마인지 내가 궁금할 거 아니야.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그거잖아.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죠. 첫 번째 항과 공차. 자, 봐. 또 몇 차이 나요? 30 차이 나요. 그쵸? 그럼 얘 몇 차이 나야 돼요? 30 곱하기 3 차이 나야 돼요. 이 이유 때문에 90인 거죠. 90 차이 나야 되는데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공차 이 항이 작아지면 작아져요. 커지면 커져요. 왜? 공차가 양수인 걸 아니까. 그럼 80에서 90이 뭐 해줘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맞아요? 맞죠? 인정합니까? 오케이? 이해가요? 이렇게 생각이 좀 열려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꽉 막혀가지고 잠깐 일반항구에서 풀어야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2번 볼게요. 2번은요, 뭐 찾으래요? 백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백항. 자, 그러면 A1은 마이너스 5예요. 99 곱하기 3이에요. 마이너스 5 더하기 297이에요. 그럼 290입니다. 맞죠? 얘는 어떻게 풀까요? 이쪽에는 어떻게 풀까? 이쪽에는 얘가 1번이고 얘 2번이면 어떻게 풀까? A45가 127이래요. A100이래요. 맞죠? A100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몇 차이나? 55 차이나. 맞아, 틀려. 얘하고 얘도 55 곱하기 3 차이나. 항 하나당 30 커져야 되니까. 그럼 얼마야? 165야. 얘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공차가 양수인 걸 보면은 커져야 돼. 맞아? 즉 127 더하기 얼마란 얘기예요? 165란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나죠.
3번. 175는 몇 번장이냐? 175는 제 몇 항? 자, 그러면 얘 이렇게 풀어야 돼요. A1 더하기 N-1D는 175인데 여기서 A1은 나오고 N-1 곱하기 3이 175고 맞죠? 그럼 넘어가면 180 나누면 60 N-1은 60 따라서 N은 61 그러니까 60 제 61항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얘는 항상 이제 일반항을 기준으로 계속 풀고 있는 겁니다. 얘는. 알겠습니까? 일반항처럼 만들어서.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풀어요. A45가 127이에요. 근데 몇 항인지 몰라요. 근데 걔가 뭐냐면 175예요. 그쵸? 몇 차이나? 안 보여? 아니 뺄셈이 빨리 안 돼 지금? 너무 빨라? 수업이 빨라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15 빼기 7은 8 하나 내려가서 6 빼기 2는 4 48 차이 나고 48을 거꾸로 3으로 나누죠. 보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48 차이 나는 거잖아. 48은 3 곱하기 얼마, 아니, 몇 곱하기 뭐 16 곱하기 3이죠. 그럼 이게 뭐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16 차이 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16항 차이인 거잖아요. 16항. 그럼 A 뭐예요? 61이죠. 알겠습니까? 너무 빨라요. 애가 묻기만 하네. 아휴. 잠깐 멈추고 할게요. 멈추고 버퍼링 생겨요. 제가 분명히 버퍼링 생겼어. 잠깐 이게 녹화를 중지하면 얘가 이제 일정 시간 있다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2번 녹화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민세 씨 잘 활용하세요.